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경찰에서 조사받게 될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의자가 됐든 아니면 고소인이 됐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즉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연락을 해옵니다. 언제 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소인 진술 조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고소인은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고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된 서로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자료라든가 이메일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속아서 돈을 보낸 통장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준비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즉 내가 고소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고소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범죄 혐의를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주눅들게 되어 있고요. 또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황해서 말실수를 하거나 되면 불치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나 아니면 큰 사건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죄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경우에는 첫째로 우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조사관의 양해를 얻어서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신문조서를 같이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간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으로 갔든 아니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로 갔든 간에 조사 끝난 다음에 그 조서 자체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경우에는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도 메모를 하면서 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진술했던 것을 적어놨다가 대조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무인을 찍거나 아니면 도장을 갖고 가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비록 이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고소인 조사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의 피의자로서는 미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녹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통장 사본이라든가 이런 증거물을 같이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조사 내용들, 즉 피의 사실이 가볍고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조사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것을 잘 하소연해서 조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혹시 가벼운 사건이라면 검사가 봐서 불기소할 수도 있고요. 좀 사건이 좀 무겁다 하더라도 기소되어서 재판받을 때에 법관으로부터 좀 동정을 받아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낭독의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영어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즉 영어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 교재부터 시작해갖고서 아주 단순한 영어책부터 소리내서 자꾸 읽어가면서
단계를 높이면 영어가 입에 붙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계속 공부를 많이 해왔고 또 좋아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재를 사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3권을 한 5번씩 정도 소리내서 읽고 또 줄을 그어가면서 중요한 그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럴 때는 그에 관련된 자료를 아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렇게 가면 그런 그 용어라든가 구절들이 입에 배워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도 뭐 막힘없이 회의에 효과적으로 회의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어느 날 재판이 하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친 상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카노미스트라는 그 잡지의 기사를 몇 개 소리내서 읽었더니 아주 좀 그날 피곤했던 몸이 확 풀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썩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뭐 어디 방송에 출연할 때에도 미리 이렇게 원고를 암기하면서 또 소리내서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시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자체를 노랫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뭐 정형시에 가까운 이런 시들이 음조가 있는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들을 많이 읽어두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또 말도 잘하게 되고, 또 그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글을 쓸 때나 말할 때 인용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영어 교재나 아니면은 시집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말하기, 쓰기 이런 데 유용하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